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스트래티지 관련된 내용과 스트래티지와 비슷한 모델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마이클 셀러가 또 비트코인을 또 추가적으로 또 한번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의 이제 대부분 지금의 재무 형태나 그 다음에 누적 매입액 비중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균 단가 추이는 68,000 정도가 되고 55만 5,45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 대조표도 여전히 양호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와 이제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는 게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있고요. 메타플래닛이 있고 메타플래닛도 여전히 과거에 최저 가격이 10이었습니다. 근데 최대가 721엔까지 올라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에 따른 전략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업종 변경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도 22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모델링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실정으로만 보게 되면 별로 1달러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엄청나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거의 한 최고가가 67% 정도 올랐고 종가가 40%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CEP라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이제 대부분 비트코인 이제 규모 비중을 또 적극적으로 잘 모아가겠다라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거리 정리되었다가 10달러에서 곧바로 59달러대까지 폭등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이는 비트코인 계속 꾸준하게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건 이제 뭐 오피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조표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어차피 스트래티지의 운영 패턴을 이제 파악을만 해 둔다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모델링을 이제 구현화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아마 조금씩 더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함정 카드에 이제 당하시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대부분 업종 전환을 했던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비트코인 쪽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그 전에 업종 전환 전에 있었던 인물이 그냥 업종만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사고가 기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존에 있었던 업을 잘 하면서 업종에 있는 풀을 좀 확장해 나가는 그런 쪽이었으면 모를까. 웬만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게 실패하고 만약에 그렇게 확장을 해 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업종 전환을 해서 한다라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래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MSTR 비트코인으로 수익성 대비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회사들도 있고 저런 회사들도 있구나 라는 걸 같이 보여드리기 위함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여전히 비트코인이 현물로 긁으면 이제 1배인데요. 파생도 있습니다. 파생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생 ETF도 쓸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BITU가 있고요. BITX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분배금도 줍니다. 이자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난 더 극단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MSTU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첫 시작이 2달러였지만 실질적으로 30달러대까지 갔으니까 10배가 넘게 올라갔던 추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최저점 구간에 만약에 샀다고 하면 5달러가 거의 10달러에 가까운 정도니까 거의 2배에 가까워지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적 상황에 있긴 하는데 항상 비율 조절을 잘하고 나에 잘 맞는 내 성향을 잘 파악을 하고, 왜냐, 내가 되게 즉흥적이고 막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되게 이제 지조 없이 줏대 없이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묵묵하게 모아갈 수 있는 그냥 파생 ETF 레버리지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 자산 비율, 포트 비율을 좀 하면서 가져가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파생 시장이 워낙 재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대출이 좀 잘 되어가고 있는 형태로 아마 흘러갈 것으로 보이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마 비트코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디파이 활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파생 상품에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어느 정도 수익의 사이클 구도를 이렇게 좀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디파이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알트코인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 형태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코인으로만 주잖아요. 테더로 주는 곳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낙폭도 상당히 컸던 뭐 솔 레이어 같은 경우도 거의 뭐 40%대 막 밀려버리고 하게 되면 뭐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이제 개수 늘리기다, 뭐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개수 늘리기 형태로 간다라는 전략으로 내가 생각을 갖고 이미 나는 이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 이 전략도 나쁘진 않는데, 대부분 이게 이제 장시간이 어느 정도 좀 걸치는 형태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 개수 늘리기가 성공했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인내심의 한계 값이 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좀 짧습니다.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게 어느 정도만큼만 잘 해주길 바랄 뿐이다. 그 아니면 쉽지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차라리 다음 시즌 대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그만큼 파생 레버리지 시장도 좀 커졌기 때문에 파생 레버리지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챙겨놨다가 비트코인 좀 떨어졌었을 때 비트코인을 1배와 2배를 좀 교차하면서 쓰시면 그래도 성과가 좀 잘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그 중간고리에서 만약에 가져갈 거라고 하면 커버드콜 상품을 몇 개를 좀 섞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커버드콜 상품이 가장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만 계속 선순환 투자가 많이 되는데, 대부분 내 월급 가지고 내 근로소득 가지고 어찌저찌 계속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제약사항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면서 또 부모님의 또 여러 가지 어버이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족적인 행사가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세금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지출 규모가 워낙 커져버리면 그 달에 매입을 해줄 수 있으면 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 구도를 좀 잘 만들어 놓고 비트코인을 더 많이 모으는 그런 형태로 구상화를 시키는 게 맞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스트래티지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돌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파생에 ETF를 두어 놓고 알트코인과의 투트랙 전략으로도 써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그 입맛대로 좀 잘 조절을 해 가면서 쓰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여전히 내 시드 부분에 있었을 때 다 써버리는 게 아니고 현금 창출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창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쓰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